당신은 50만 엔 버는 아들에게 기생하는 주부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나를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 울려 퍼졌다. 살짝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차갑고 거만하다. 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사하 IKA 과연 그럴까? 남편이 대기업에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 19명을 초대해 축하했다. 시어머니께서 고급 식사를 간절히 예약해 주셨고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게 되어 설렜습니다. 을하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식구들의 눈빛이 모두 나에게로 향했다. 시선의 무게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웃으십니다. 데메옌유아앤디 이것은 정말이에요. 마치 이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남편은 그녀 옆에 서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용담 휴유의 마이 언. 당신은 립장 비기미.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꿰뚫는다. 한때 온화한 얼굴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기도 아닙니다. 비쿠루. 아침부터 오늘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이 가족의 일원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착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들었습니다. 내 유일한 직업은 요리를 위해 동전을 모으고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척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맨날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부업주부 코 하려 그립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안타깝네요. 나의 슬픔은 점차 친척들의 속삭임에 굴복해 갑니다. 그것은 굴욕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다생 나는 시작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죄송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고 개인실을 나와서 복도로 나갔다. 2019년 5월쯤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내 삶을 돌아본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참았기에 이런 대우를 받았는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남편을 매일 부양했습니다. 눈물 뒤에는 서서히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계속 똑같은 굴욕을 당할 건가요? 아니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마음을 정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인생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굴욕이 모든 것의 끝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내임 전 광전 스쿨 및 45세.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공자, 딸 가스미, 시어머니 아츠코와 함께 살고 있다.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을 샀습니다. 물론 공자와 아츠코도 비밀이에요.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었습니다. 장례식 직후 아츠코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돈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바츠코는 유쿠사를 향해 소리쳤고 공자는 그저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빚이 많나요?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이 집 좀 놔줘.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츠코는 울고 있었고 공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나의 시아버지는 평생 동안 가게 재정을 관리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 몰래 돈을 빌렸다는 사실뿐이었다. 분명히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수업에 낙제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 잠시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긴급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함께 일하는 주요 회사에 대해 모두에게 말할 것입니다. 소중한 행사인 만큼 음식도 고급스러워야 한다.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역겹다는 듯이 쌓여있는 재료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준비하라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도 주부이다 보니 이럴 때가 있죠. 제대로 움직여야 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 서 있었다. 나는 칼을 집어들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논쟁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친척들이 많이 오실 테니 실력을 잘 보여주세요. 건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즐길 수 있는 파티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기 위해 거실로 돌아갔다. 냉장고를 열더니 말했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당신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싶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해야 했어요. 루 문을 그렇듯 공허함을 느낍니다. 공사는 대기업 직원들이 맡았다.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엔은커녕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은 나는 사실을 모른다. 아마추어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배추를 자르던 중 갑자기 칼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가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건설업을 하면 월 50만 엔 정도 벌 수 있다. 내 친척 중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가쿠메이는 이렇게 좋은 남편의 지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뭐 하세요? 당신은 느리다. 나쁜 아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계속해서 묵묵히 일하세요. 그래서 나는 강제로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그 역할을 맡게 된다.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이미 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공사일을 하셨다. 그는 나를 자랑하기도 하고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이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기쁘다. 결혼할 땐 좀 더 배려해야 할 것 같아요.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도 나를 위로한다. 마나미 씨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공사장 인부도 조금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 일을 너무 자랑스러워해서 생활비도 내지 않으면서 나를 업신여깁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는 훌륭한 남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집이나 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심정을 아는 형은 한동안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매남이, 당신이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카스미의 삶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우루은의 동생이 그렇게 말해요. 부동산 수입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카스미는 자신이 지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카스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귀를 높이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오고 있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고 그의 뺨은 건강했다. 정말 카스미님. 축하드립니다. 나는 딸을 안고 매우 기뻤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네요. 그녀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내가 잘하지 못하는 수학을 접한 것도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데 한몫했다. 가끔은 우울하기도 했어. 카스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내 동생 토르가 통화 중이에요. 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다. 축하하자. 오늘은 그것은 대접입니다. 고마워요. 삼촌이. 카스미도 행복하게 웃는다. 나 역시 그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었다. 항상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세요였다. 임대 수익도 있습니다. 나는 집을 살 돈이 충분했습니다. 이 집을 놓으면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살 곳을 잃게 되고 공자는 고정된 빚을 걱정하며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가족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몇 분 안에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공자나 아스코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이었다. 그런데 아츠코가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이 집에 살 수 있게 허락받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뭔가 조용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늘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자랑한다. 내 이웃과 친척들까지도요. 테나는 한 달에 50만 엔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공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니저가 곧 전화를 했어요. 히로타구는 정말 믿음직해요. 그것이 내가 들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공자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트수코는 내 아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친척들은 계속 역시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지만 나는 묵묵히 다리를 옮겼다. 글쎄요. 50만 엔 정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한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카스미는 내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공자는 아마도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아츠코도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와 내 동생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신은 주부이시니 내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내가 부담한다. 공자가 집에 돈을 들여오다 나는 결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아츠코도 아들의 말을 믿고 냉소적이다. 나의 공자는 당신도 약간의 사치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형토루가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여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중에 공자는 임시직 노동자이다. 직원으로 고용된 회사도 포함됩니다. 토루는 일자리를 구하는 공자가 걱정됐지만 내 부탁으로 나를 채용해줬다. 에서 그러나 공자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의 딸인 카스미를 어린 소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다. 우리는 카스미를 키웠지만 그녀의 남편이나 시어머니 모두 그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카스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 엄마, 저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요. 카스미는 나에게만 애착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어느 날 갑자기 아츠코가 말을 꺼냈다. 이 집에 산다면 집세만 내세요. 나는 그것을 얻어야 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츠코도 공자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말을 삼키고 있을 때 공자께서 내 옆에 서 계셨다. 나는 끼어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도 조금 감사해보는 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비록 집에서 내 삶을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은 나지만 카스미의 놀란 표정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회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연회. 또 갑자기요. 내가 왔어.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 코지는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TV를 보면서 말한다. 그 눈은 흐릿해. 그는 기쁨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코지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저녁이 너무 배가 고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어요. 올라가세요. 케조미의 패스는 저녁 식사보다 그에게 덜 가치가 있습니까? 안녕 아빠 나. 그래도 시험에 합격했어요. 카스미는 겸손하게 불렀다. 하지만 코우지는 나는 멍하니야. 그렇구나라고 대답하고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예, 그게 다야. 소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고등학교 때쯤이면 흔히 생각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아츠코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어차피 남의 애기니까 열광할 리가 없잖아. 카스미는 놀라서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 그대로 의미합니다. 의붓딸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나요? 카스미는 내 딸이에요. 그래서 나도 코지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다츠코의 말에 내 몸은 분노로 떨렸다. 카스미는 더 무서워요. 평소 밝았던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열심히 일했으니 축하할 생각이에요. 담담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다. 하지만 그게 아츠코의 게키바야시에게도 닿은 것 같다. 또 카우지의 돈을 낭비할 건가요? 당신 아내는 정말 기생충 같아요. 뭐라고?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카스미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코우지는 이를 통해 번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츠코의 얼굴은 화가 나서 교장의 얼굴이다. 돈 낭비. 축하하는 것이 돈 낭비인가? 나는 코지의 수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럼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내 재산으로 할 테니까 상관없어요. 에아디야, 내가 분명히 말하자. 아츠코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게 뭐예요? 내 돈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너트스코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와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아 대화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카스미를 위해 제대로 된 축하를 해줄게. 나도 코우지와 그의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올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냥 예의로 불러봤습니다.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다룰 수 없습니다. 여자 아츠코는 뱉어내라고 말한다. 코지도나는 지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난 상관없어 형가족들과 함께 축하하기로 했어요. 결국 카스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축하도 제대로 해야지야 어트수코나 카우지가 그를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없음 그렇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쓰세요. 마다가다오그가 뭔가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말에 이미 익숙해졌다. 조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카스미뿐이었다. 나는 걱정했다. 하지만 어트수코는 내가 축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반격할 것입니다. 그는 윤희의 친척 19명을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당신도 오겠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어쨌든 코우지의 나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빈정거림은 또 반복될 것이다. 안 와요.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 모임을 돌볼 수 없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아내네요. 코지랑 마나미도 와주세요. 그분은 위에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과연 연회에서는 코우지가 자랑을 하고 있다. 아니요. 월급은 50만 엔이에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건 다 나 덕분이다. 나 아내 친척 중 일부는 눈을 돌리고 분명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츠코와 코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나미 씨, 오늘은 자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바츠코는 웃는다 하면서 말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달에 50만 엔을 버는 아들을 기생하는 주부는 돈 폐지를 담당한다. 오시오의 나한테는 그걸 먹을 자격이 없어요. 코우지도 기분이 좋아진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적 있나요?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남편이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또한 몇몇 친척들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트수코는 여전히 만족합니다. 걸을 수 없었나요? 이번에는 카스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이는 벌써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냥 일하게 놔두면 어차피 진짜 손자도 아니니까 굳이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코우지도 웃으며 동의한다. 아, 네. 월급으로 등록금을 낼게요. 말도 안 돼요. 그 순간 뭔가가 찰칵 소리가 났다. 우하. 그렇게까지 갈 거면 이혼이 가는 길이에요. 내 말에 코지는 흔들렸다. 마나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아츠코는 의기양양하게 웃는다. 괜찮아. 이제 그냥 나가 딸도 데려오세요. 그래도 난 정말 떠날 거야. 아츠코는 차분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곧 다시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운세주부인 당신을 위해 살 곳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츠코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내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에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츠코의 얼굴이 조금 흐려졌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카우지는 실제로 어디서 일해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아츠코의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 물론 대기업이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코지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직원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바츠코가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전혀 표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걱정스럽게 코지를 바라보았다. 코지, 마나부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코우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빡빡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코지, 아츠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사실인가요? 코우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 모인 친척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츠코와 코지는 대기업에서의 직장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월급은 50만 엔이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큰 거짓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럼 연봉은 얼마죠? 아츠코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한 달에 10만 엔 정도입니다. 10만. 그게 다야. 아츠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건 내 월간 생활일 뿐이야. 비용은 얼마입니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을 내놓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아츠코의 눈이 커진다. 부동산 소득이 있어요. 한 달에 50만 엔을 버는 건 코지가 아니라 나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지가 일하는 임시 대리점은 누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츠코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안 돼요. 내 동생 그 장소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카오지의 형은 그에게 정규 직원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파견 근로자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게 되니 코지는 계약을 해지할 거예요. 그게 다야. 코우지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어트수코는 친척들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집이 팔렸습니다. 집 팔았나요? 아츠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바라본다. 네. 아버지는 빚이 많았어요. 그 빚은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이 집은 내 집이 됐다. 거짓말하다. 아츠코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나도 아버지 코지처럼 자부심이 많았다. 에아디야, 아마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도왔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츠코와 코지가 대기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일찍 떠날 것이다. 아츠코의 무릎이 무너진다. 거짓말하다. 그게 다야. 당신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해당 자산은 0으로 감소됩니다. 무엇? 아츠코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친척 중 한 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고객님의 잘못입니다. 친척은 누구도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안녕. 마나미, 제발, 저와 이혼하지 마세요. 코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늦었어. 아츠코는 필사적으로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 그랬다. 마나미 씨, 정말 죄송해요. 내 친척 중 한 명이 머리가 푹신푹신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과해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 딸과 나는 타워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면 나와 내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랬다. 정말 놀랍습니다. 엄마,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있습니다. 나에겐 냉소적인 시어머니도 없고 늘 허세를 부리는 남편도 없다.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렇죠. 내 딸은 새 교복을 집어들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꼈다. 공자가 집에 오던 날,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누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매우 공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필사적으로 나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나미, 도와주세요. 그 말은 왠지 미약하지만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에게 그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뻔뻔해? 너무 추워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슴속에 있던 작은 감정이 얼어붙었다. 그랬다. 공자는 그 말에 잠시 반응하다가 눈을 내리깔고 물었다. 너무 추악하고 한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랬다. 그 당시 내가 가졌던 사랑과 연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호라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나미, 부탁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말했다. 그 말이 공자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나에게는 먼 곳처럼 느껴졌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자가 떠난 후 방에는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찮은지 몰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갑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자의 어머니 아스코, 버트스코가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곳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새 집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집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여기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거기 사는 걸 생각해봐야지. 아츠코가 말했다. 나는 마음으로 마셨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자의 오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박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진정해야 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나는 갔다. 그 순간 아츠코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언가에 닿은 듯 시선을 돌렸다. 글쎄요. 당신에 관한 일이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딸 카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손자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더 잘 돌봐야 합니다. 바츠코는 행복하게 말했다. 카스미는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다. 단어 나는 당신의 손자가 아닙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이 나를 놀라게 했고 내 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놀림을 받았다. 아츠코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분노로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낡은 집에 살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아츠코는 소리를 지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때는 기분이 상쾌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스미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전단지에는 우리 딸이 애니토르, 아니소어와 그의 불륜 파트너의 자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해당 정보는 SNS로도 유포됐고 거기엔 우리 집 이름도 기재됐다. 카스미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내 말에 넘어졌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말해야만 했다. 아무리 괴로워도 진실을 말해야 해. 아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카스미는 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왜 침묵했습니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피를 가졌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카스미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것공자께서 다시 오셔서 차갑게 나에게 내 딸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나한테 상처 주기 싫으면 한 달에 50만 엔씩 줘. 빚을 갚아주시면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파괴했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말했다. 그러다가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도와주세요. 공자께서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돈을 주면 더 달라고 할 테니 그만두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그런 말을 한 것이 나를 얼마나 구원했는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자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전화통화와 작은 괴롭힘이었지만 곧 그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받는 전화들,
의미 없는 말들을 엮어놓은 내 귓속의 목소리들.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 말이 얼마나 내 귀를 찌르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유일한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카스미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다. 그녀는 학교와 집에서 전단지로 인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네스 게시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 딸의 친구들부터 학교 선생님까지 모두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더 밀어붙였다는 건설 프로젝트가 나에게 부과한 요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토. 하지만 실제로 그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고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무시하면 더 큰일 나겠다. 어느 날 밤 건설 노동자가 전화로 동생의 회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벨이 울리면 침묵 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당신의 여동생이 당신 집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폐를 끼치게 될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무너졌다. 형의 말에 회사도 영향을 받았다. 버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 저는 제가 단지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 곤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형은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억지로 도와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안 해줄 거야.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좋아요. 공사로 인해 동생까지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한동안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스미는 집에 틀어박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것은 되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카스미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더웠어요. 나는 그녀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어. 이후 공사가 더욱 확대되어 이번에는 타워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그는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에게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무실의 보안을 뚫기 위해 어둠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나는 겁이 나고 떨렸다.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걔 삶과 집,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땐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니 확실히 위협적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타워 아파트에 이상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구에서는 난폭했지만 삼엄한 경비로 인해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돼 체포됐다. 그렇죠. 몇 가지 위협이 있어서 최전선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어리석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파트타임 남자는 모든 것을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고 나는 그 건축물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더웠어요. 게다가 기득권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증거를 수집했다. 분명히 건설회사에서 나를 고용한 것 같았어요. 제가 알바하던 그 남자가 경찰에게 무슨 뜻인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 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 혐의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나는 쉽게 체포됐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조여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새로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멍청한 아르바이트 스캔들이 화제다. 철수하는 것 외에는 탈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나는 철수하게 됐다.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져서 시설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했을 때
그의 간신히 생활하던 삶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으로 무너졌다건 설사 자체 체포, 시어머니 간병비, 그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배상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나에게 닥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중얼거리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다. 자해건설사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난다. 치매가 진행됐어요. 바로 아츠코입니다. 공사가 검거된 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기간의 괴롭힘과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해방되면서 마음의 평화도 조금 생겼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던 시절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조금씩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날 건설 노동자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형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부인, 억지로 기운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계속 전진하지 않고 힘내면 딸도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빠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던 건 사실이에요. 딸아이가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를 더 웃게 만들고 싶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내 딸도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남자의 모습이다. 그는 단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이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자께서 고개를 들고 나와 눈을 맞추려 했으나 내 눈빛을 본 그는 이내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한 번 있었어도 내가 공자와 인연을 맺었던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는 다시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고만 있다. 그랬다. 그는 조금 더 힘차게 다시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나는 그것을 끄고 그를 막았다. 여기에는 더 이상 당신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조용히 갔지만 핵심까지 공자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예전처럼 마치 내가 한 모든 일이 거꾸로 되어 나를 찔렀던 것 같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재건하고 싶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노력해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공자에 대한 감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돌아와야 할 곳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힘이 가득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증거였다. 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으로 내 앞에 있는 남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숨겨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돌아가시겠어요. 교육을 받은 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학교에서 대화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는 더 활력이 넘쳤다. 딸이 돌아오는 모습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딸아이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부모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없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불렀다. 왜 그래?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표정이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느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꼈다.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자신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응원을 해줘야지. 내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 그 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아이를 나의 진짜 아이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딸에게 말했지. 넌 내 아이고 우리는 친부모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응원할게. 그 순간 느낄 수 있어. 내 딸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약간 안도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방금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분명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딸은 점차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사이의 유대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열심히 일하고